네,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진짜 전략을 세워드리는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주 전이었나요? 또 원유 레버리지 ETN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바로 바닥을 짚고 그때 저점과 고점을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5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와, 그만큼의 수익을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죠. 저희 사실은 저도 두려웠죠. 예, 두려웠고 우리 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고객이나 아니면 이제 와운업 회원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네. 수뿐이 없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네요. 아니 뭐 많이 그 수익을 취하신 분들은 아직 취하지는 않았지만 취하신 분들은 뭐 100% 이상 당연히 수익을 취했습니다. 네. 네. 진짜 원유 ETN의 이런 수익률이 확실히 유가의 흐름과 맞물려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히든마켓 리포트 시작을 하면서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도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돈의 세상.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그리고 예.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아무리 기다려도 조정이 안 오죠.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어느덧 1800선 위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오히려 조정이 온다. 네네. 어떤 그래서 내용일까요? 오늘 내용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쉽게 한번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가 쉽고 먼저 듣고 싶은 말씀부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주식 수급 관련해서 4월에 들어서 조금 글로벌하게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4월 첫 주 하나로 한 9조 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이게 말입니다. 2월 중순 이후에 6주 만에 첫 자산 유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 박스를 보시면 저 녹색 줄은 이제 선진국형 펀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글로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회색선, 네. 회색선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말입니다. 우리가 기관들이 많이 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관 지금 오늘도 매도 중일까요? 네. 많이 매도하고 있을 텐데 그 기관의 자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연히 만약에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한다면 제가 회사에 100억이 있어요. 여유 자금이. 그러면 그거를 증권사에 가가지고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자금들 기관이 사고 팔고 하는 이 자금은 개인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은 개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딱 들으셨으면 그러네. 예,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여전히 자산 유실이 조금씩 뭐 일어났다가 올라왔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진국형 펀드에서는 뭐 아주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조만간 신흥국 펀드에서도 자산 유입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 연기금은 정부 자금이고요. 그러니까 네. 연기금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반 시중의 기관, 즉 자산 운용사의 자금은 어디서 기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 안 하시고 요즘 직접 매매를 하시잖아요. 네. 뭐 100만 개의 어카운트가 계좌가 열렸다면서요. 어떻게 기관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아주 특이하게 개인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일 빠르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쉬운 이 HTS를 우리 증권회사에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관은 왜 매수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들이 직접 신규 계좌 100만 개를 열고 집중적으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 순매수가 1월에서 3월까지 25조였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작년에는 그 같은 기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나요?
마이너스 2조였습니다. 팔았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네. 지금 25조 원의 매수가 불과 3개월 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매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개인 투자분들의 이 물량을 다 받쳐내 주면서 끌어올린 반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의 피상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동학개미라고 불릴 정도로. 네, 피상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우리가 추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또 어떤 내용이 엄청난 있군요. 히든 마켓 진실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숨겨진 내용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 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놓친 것은 없는지 어떤 숨겨진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물 경기 전반에 그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그건 압니다 지금.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하향했고요. 4월에 미국의 실업률도 아마 10%를 훌쩍 넘어갈 것이라는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말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진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엄청난 코로나가 가지고 온 유동성, 즉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MMT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MMT 저희가 앞서서 저희 신의 한수 코너에서 MMT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MMT라는 게 영어니까 여기 나오네요. Modern Monetary Theory라는 건데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어렵어요. 어렵죠. 일단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통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포뮬리즘을 옹호하기 위한 사상 아니면 돈을 무한정 찍어내자고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하는 거나 독일이 하는 거나 일본이 하는 거나 이것들이 다 MMT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제가 먼저 쉽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MMT라는 것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얼마 전에 2.2조 달러, 네. 하나로 2,700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지금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과거에 앨런 그린스펀과 버냉키 전 의장도 이 현대화폐 이론, 그러니까 돈을 무작정 찍어내는 것에 정통 경제학자들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MMT 현대 통화 이론에 밀어봤을 때 그렇다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데 있어서 부작용은 없는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부작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각국의 유동성 대책을 보면 네. 과거의 균형 재정의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이 균형 재정이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치죠. 그럼 제가 500만 원뿐이 못 쓰잖아요. 600만 원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700만 원, 800만 원을 쓰면 이제 저는 파산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제 차압을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균형 재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길게 합니다. 10년 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조금 조세보다 더 쓰고 어떤 해에는 조금 돈이 남고 이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보면 균형 재정을 맞췄네 정부가. 네.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과 쓰는 돈이 맞네. 이게 이제 균형 재정이라는 것인데 이게 좀 전에 이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없느냐. 네. 부작용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짜장면을 5,000원 주고 우리가 먹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는 짜장면이 2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빚을 지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빚을 지는 건데 그럼 네. 그 빚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나 회사가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부작용이 있는데 이 달러는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도 참 재밌는데 달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러는 신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뭐 짐바브웨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수천 %의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베네수엘라에 그런 것들이 네. 일어나고 이런 거랑은 전혀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현대 MMT 통화 네. 화폐 이론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예. 지금 유동성이 그래서 넘쳐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났죠. 예. 그러면 과거와 미뤄봤을 때 지금 시점이 특별히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각국의 유동성 대책을 보면 균형 재정의 바운더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네. 그냥 돈을 막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세계 주요국 유동성 대책을 보면 지금 중간에 독일만 한번 그냥 볼까요? 미국도 보지 말고 중국도 모르겠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독일만 보면 유동성 공급이 GDP의 2.27%입니다. 저거는 뭐 황당한 숫자죠. 그다음에 미국도 무제한 유동성을 그렇죠. 말을 했고요. 일본도 어제 이제 1200조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런 숫자는 황당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10년 후는 몰라도 1, 2년 후는 우리가 저런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좋은 부작용이에요. 우리한테 보면 버블이 초울트라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다음에 헬리콥터로 봤을 때는 괜찮겠네요. 아주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데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꺼풀 좀 벗겨내줄 수 있는 소비 침체라든지 위축된 부분 풀어낼 수 있는 키는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소비 침체까지도 막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달러가 많고요. 미국은 달러를 만드는 나라고요. 그렇죠. 일본도 달러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기축통화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살게 해주겠다. 어떻게? 돈을 찍어서 뿌려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달러 보유 규모가 크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추가적인 통화 수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MMT,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찍어낸다고 하는 이 정책이 현실화 되는 건가요? 이미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현실화되고 있고요. 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도 좀 일어나고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네.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3국 같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화폐 MMT 이론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작용으로 우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흥 통화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까지도 타개를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러한 소비의 공백을 이 MMT 이론에 밀어봤을 때 이러한 정책의 현실화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 말고 네. 앞으로 나올 한 3가지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한계 기업 금융구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계 기업한테 공적 자금을 대출해주고 배당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둘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적극적인 것은 지금 사실은 그 트리플 B 플러스 밑에 채권들, 그러니까 비우량 채권을 사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그 타프라고 합니다.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인데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과거에 부실 자산을 어떤 거를 매입했는지 좀 기억이 살짝 나세요? 2008년도에 망한 회사들이 좀 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메릴 린치 망했었잖아요. 그때 그 GM 망했었죠. 네. 그다음에 AIG도 망했었죠. 그런 걸 다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거에 관련돼서 뉴스가 났었는데 소비 침체 우려를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MSBLP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럼 네. 제가 다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메인 스트리트를 제가 명동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명동 길거리 대출 프로그램. 예,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런 소기업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종이 회사, 소위 SPC, 다시 말씀드리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영업자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지원을 할지 모르지만 뭐 오늘 뭐 200조, 300조를 더 추가한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결론적으로 금융위기는 없다. 그리고 극단적인 소비 침체, 실업률 상승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돈을 마구 찍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 현대화폐 이런 MMT는 정책 이반자들이나 정통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미 실행되고 있다.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살짝 겨울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비 위축이요. 네. 일어나자마자 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겁니다. 아. 뭐 아주 좀 농담으로 모든 여성분들은 전부 다 미용실로 뛰어갈 거고요. 예, 남자들은 전부 다 사우나를 갈 거고요. 네. 식구들은 같이 다 식당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MMT는 새로운 울트라 버블을 시작하는 거대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세 가지 네. 저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저런 것들은 돈을 찍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MMT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인 MMT로 인한 지금 돈으로 다 막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비 위축까지도 좀 타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 안에서도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지금 돈을 찍어내면서 이런 소비 위축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는 버블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소비 위축을 넘어서 코로나19가 지나가게 된다면 보복 소비에 대한 네네.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정말 위축되어 있다가 더 강하게 점프를 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계획을 결론적으로 세워봐야 되는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그 꽃, 인플레이션의 꽃, 네. 원유와 금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시는 것은 삼성 원유 레버리지 ETN입니다. 예, 코드 번호도 저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평가가 조금 되어 있어서 이 며칠 암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9일 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감산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한 번 더 점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전에 15,000원입니다. 지금 뭐 한 3,500원, 4,000원 그 사이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꽃이다. 포트폴리오에 좀 충분히 편입할 수 있을 정도이고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금입니다. 금. 금. 네, 금은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안전자산 맞습니다. 안전자산 맞는데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달러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아주 안전하지만 수익을 꽤 창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은 이제 킨덱스 금 레버리지 ETN인데요. 코드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간 사고 싶었던 일반 주식과 함께 천천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생각보다 그동안 엄청난 뭐 폭락이 있었던 원유 네. 이런 것도 혹시 이제 우리가 운이 좋고 우리의 예측이 맞는다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유와 골드, 금에 또 관심을 네. 갖고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과 또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관련한 상품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라는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정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